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마이너스 41% 폭락. 거의 4억 가까운 하락이에요. 이편한 채상 범어 마이너스 42% 폭락. 6억 선은 지킬 줄 알았는데 6억 선이 무너졌어요. 월성 월드 메르디앙 마이너스 35% 폭락. 남산역 화성 파크들이 마이너스 35%. 옥포대성 베레일 4단지 마이너스 43%. 직거래인 줄 알았는데 직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린맨션 2차 요건 직거래였어요. 마이너스 45% 폭락. 직거래건 아니건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주간 실거래가 어제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영남지방 지금 다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수도권에 비하면 선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서울의 하락이 마이너스 0.34, 대구 마이너스 3.06. 수도권도 규제 해제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33.06이 많이 하락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지역, 특히나 인천 지역 제가 그저께 올려드렸잖아요. 인천 지역 변화하는 가격 흐름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구 전세 지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39% 빠졌는 모습입니다. 자, 대출금리. 이건 미국은 미쳤다고 금리를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우리는 오히려 돈을 풀고 있고 제때 불을 끄지 못하면 나중에 더 많은 물을 투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조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근래 매물의 감소 추세는 맞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금요일날 물량 감소, 전세 물량 금요일날 감소 11115. 월세 물량 11,000건 이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월세 물량 6,845건 소폭 감소, 전체 임자 물량도 감소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증가 추세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관심 포인트겠죠. 거래량 32건 중에 신고가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거의 하루에 30건대로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나려면 하루에 40건대 혹은 40건대 후반의 거래도 한 번씩 띄엄띄엄 보일 법도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40건대 거래도 좀 한 번씩 보일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거의 30건, 20건 이 상태로면 거래량 진짜 600건 이하로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더 우려스럽습니다. 분양권의 거래량도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범위 쌍용예가 57평형 가격 20% 가까이 빠져서 13억 천. 여기 좀 많이 놀랐습니다. 범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0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와, 차라리 규제 지역 해제되지나 말지. 괜히 규제 해제돼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그렇죠. 네, 이편의 세장 보면도 6억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고점 대비 40%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다른 현상이냐? 아니에요. 많이 올랐던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계속 수도권 지역,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2단 점프, 가격 2단 점프 했는 거 한 방에 두 번째 점프 물량을 한 번에 반납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대구의 비싼 아파트 똑같은 현상 겪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아이들 많이 떨어진다. 요거 지금 하나의 편의 좀 변화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천동 메트로팔레스 35평형 가격 6억 5,800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하락했다. 요런 게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도 못 낄 정도. 대신동 대신센트럴 자이도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4억 7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가격 알고 있던 거 고점의 가격은 이제 좀 정말 있잖아. 고정관념처럼 한때는 그랬지. 마치 라떼는 마리아처럼 가격이 라떼는 마리아 얼마까지 갔었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월성동 월드메리디앙 34평은 정말 오랜만에 거래되는 거 보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세 가격이 최고 5억 5천까지 갔었어요. 인기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매매 가격 6억 9천이었으면 이 호가는 정말 7억 8억까지도 갔었을 거예요. 주변에 지인이 막 급하게 쫓기고 해가지고 6억 이상에서 사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시간이 채 2년도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대구 이안 센트럴D 2021년 막 다 파는 거예요. 팔리면은 다 판다. 20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이 정도 보통 2년차가 되기 전에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는 매물도 안 나오네. 왜? 세금 때문에. 파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요새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 뭐든지 물건을 내놓고 팔리는 게 있으면
먼저 정리하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35평형 가격 30% 이상 하락해서 4억 2천. 이 4억 초반에 거래가 나오면 17층이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 저층의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매물 있으면 문길조차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목은 제1풍경채 5억 3,800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얼마 전에 4억 뭐 몇천 거래 나왔을 때, 야, 저거 수상하다. 저거 직거래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직거래가 맞았어요. 근데 이 정도 30% 정도 하락했으면 이거 직거래라고 의심 안 합니다. 이거 의심 안 해요. 직거래 아닐 거예요. 요거 중개거래일 거예요.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거래들이 직거래일 확률들이 제법 있더라. 에코폴리스 동아 IC 2차 20% 정도 하락했고요. 정산맨션 지산동 30% 정도 하락해서 3억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2억 후반대 물건들을 보면 과거 한때는 4억, 5억까지도 갔던 그런 물건들이란 말이죠. 옥포 대승베레일 4단지 가격 5억 1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으로 이 40% 이상 하락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 아파트가 과연 5억 1천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였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오버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포 상당히 대구 시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외곽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갖춰진 신도시 마냥 괜찮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내 기준으로 봤을 때 줄자꼭 대놓고 해보면은 거리 상당히 멀거든요. 그린맨션 2차 40% 정도. 하지만 요거는 직거래였다. 하지만 직거래가 뭐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나머지 가격이 오히려 덜 떨어집니다. 20%, 15%, 15%, 10% 뭐 요 정도. 크게 떨어지는 느낌 들지 않죠. 가격 낮은 부분이. 그래도 아픈 건 매 한 가지다. 네. 건당 거래대금 11월 달에 비싼 아파트 조금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11월 달 거래량 몇 건 되지도 않죠, 지금. 거래량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9월 달보다 적었을 텐데요. 11월 달 되면 11월의 거래량은 정말 너무 적어지는 느낌이에요. 왜? 수도권도 가격 엄청 떨어져서 거기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대구 사람이 다른 지역에 투자를 갈 것이냐? 팔려야 가죠. 팔려야 뭐 하죠. 전부 다 말은 어떻게 하고 해도 전부 다 꼼짝도 못 하더라. 욕심을 많이 냈던 사람이면 많이 냈던 사람일수록 더 움직이기가 힘들더라. 과거에는 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한번 시계 맞아보면은 지금 여기서 또 풀로 투자를 하는 게, 풀로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들죠. 그리고 뭐 대출금을 일부 갖고 나면 또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DSR 때문에 새롭게 대출을 산정해보면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가격 5억대의 거래가 안 보일 정도다. 신기하다. 그 거래량 11월 달의 거래량 지금 5건 중에서 4건이 직거래더라고요. 전세 거래 41건. 지금 가을이에요. 지금 11월 달이에요. 전세 거래 굉장히 많아야 될 때예요. 근데 하루 전세 거래 41건밖에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 다시 뭔가 좀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법원 센트럴 프리지오 가격 위에부터 쭉 살펴보시는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너무 높다. 전세가율이 고점 대비 60% 나오는 게 생각보다 잘 없다. 타 지역은 나옵니다. 오히려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나옵니다. 용산 롯데캐슬 요거 50%. 요게 딱 가장 이상적인 전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요. 간혹 가다가 별표 줄만한 거 60% 선의 거래가 보이지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많이 높다. 그러면 또 여기도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러지는 않고, 자, 전세 가격 60% 선, 고점 대비 60% 선이 있는 걸 찾아봐도 잘 없다. 전세 가격 지금 세 번째 페이지 보여드리는데요. 갑자기 2억짜리 물건들이 나왔어요. 비싼 전세 거래? 비싼 거 좀 많이 거래하나요? 4억 이상 거래 3건밖에 없어요. 그나마 3억대 어떻게든지 버텨냅니다. 그러면 3억대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야, 차인이 임대인보다 더 부자네. 전세 사는 사람이 갭 투자 있는 집주인보다 더 부자네.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왜? 전세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아파트 세대잖아요. 그들이 다 아파트에 몰려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파트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은 높지 않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 자기 자본 비율 높은 사람은 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기 자본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그들이 잠재적인 투자자라고 곧 집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알고 보면 빚이 많더라. 월세 비중이 너무 높아져요. 평균 월세 가격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게요. 전세 거래량이 너무 적어지고 있다. 11월달 우려스럽다. 11월달 우려스럽다. 10월달도 좀 우려스러웠는데, 하지만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올라간다. 희한하게 요 3억대 가격 버틴단 말이죠. 3, 4억대 버티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마인드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닐까. 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비율이 7%까지도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도 10%는 유지해 줬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전세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다. 전세 거래 올해 41건이었잖아요. 월세 거래가 44건이에요. 올해 들어서 이 현상이 딱 2번 있었어요. 지난주에 한 번 있었나요? 네, 불과 얼마 전에 한 번 이 현상이 있었어요.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이 신고되는 현상. 그 두 번째, 요 특이한 현상. 처음에 한 번 나타날 때, 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구나라고 바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이렇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정점을 찍었는 느낌이고요. 뭐 크게 월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 없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려야 맞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전세 가격도 보수적이고 월세 가격도 좀 보수적이고, 근데 오를 때는 좀 진보적입니다. 좀 진보적으로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갑니다. 임대 거래량 10월달은 그나마 양호하겠지만 11월달이 좀 적어 보이는 느낌. 10월, 11월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적어지면 물량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오늘 너무 충격적인 가격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규제 해제 하지나 말지, 차라리. 네, 시청 감사합니다.